안녕하세요. 현직공인 중개사 박종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토부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같이 분양가 상한제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는 협소하고 인구는 많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를 늘 해왔는데요.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모든 사람이 같이 공유하고 같이 써야 될 공공재와 같은 성격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 규제를 한 시기는 198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빈 땅이 많다 보니까 서울도 건설사에서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던 시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어서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원가 연동제를 실시했고요. 그 후로 1999년도가 되자 IMF가 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분양가 자유화를 김대중 정부시절에 실시를 했는데요. 분양가 자유를 하자 서울의 아파트 값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 폭등하는 이유는 주변에서 아파트를 30평대를 10억에 분양하면 주변의 모든 아파트 값이 10억 이상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제가 중개를 하고 있지만 서울은 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심리적인 요인으로 아파트 값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은 묻지마 투자를 실시하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 수요와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아파트 값을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 강남에 아무리 공급을 늘린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씩 갖기 전까지는 결국에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 강남이나 서울의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는 정책으로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강화 이런 거를 통해서 구매에 대한 욕구를 줄이는 정책을 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정책이 맞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하지만 공급을 늘린 것은 한정이 있습니다.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게 서울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가 되자 아파트 값이 폭등하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들고 나옵니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자 그 향후 7년간 서울의 아파트 값은 하향 안정화를 이룹니다. 물론 2008년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와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값이 하향하던 시절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아파트 값 하향 안정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2014년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분양가 자율화를 실시합니다. 그 당시에는 초저금리 시절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이자도 얼마 안 되고 또 아파트 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너도나도 아파트를 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자 분양가는 자율화돼서 분양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그 분양가보다는 주변 아파트 값이 더 비싸지게 되고 이런 시절이 도래합니다. 결국 2019년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들고 나왔는데요. 그럼 분양가 상한제가 뭘 의미하는지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보면은 일반인들의 적용 대상을 보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알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 지역, 적용 대상을 보면요.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시점은 10월부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매 제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서울에서 분양을 받으면 투기 과열지구에서 분양을 받으면 앞으로 10년간은 팔 수 없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요. 서울 25개 구 전역이 되겠습니다. 16개 지역은 투기지역이고 나머지 9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거기에다가 투기과열지구인 과천, 광명, 하남, 분당, 그 다음에 대구, 수성구, 세종시 이렇게 31개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분양가를 정할 때 택지비하고 건축비하고 건설사 이윤 세 가지만 반영해서 이게 바로 분양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택지비, 땅값을 계산할 때 공시지가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 재건축을 하면 땅값을 산정할 때 시가로 합니다. 강남에 평당 1억 2천만 원 정도 땅값을 책정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공시지가로 치면은 그의 절반가량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분양가가 낮아지겠죠. 거기다 건축비도 원가가 공개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건축비도 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가를 실시하게 되면 지금 분양가의 70% 정도의 분양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평당 3천만 원에 분양한 아파트 단지를 다시 분양을 한다면 2,100만 원 정도의 분양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반포에 원베이라는 단지가 있는데 주택조합에서는 분양가를 6천만 원 후반대로 책정을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 4천만 원대 후반대가 된다고 합니다. 차익이 무려 2천만 원 정도 차익이 나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은 자기 부담금이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6천만 원 후반대에 분양을 한다면 35평 기준으로 했을 때 분양가만 20억을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4천만 원 후반대로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가 10억대 약간 중후반대에서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변 시세 대비 거의 절반가량의 분양을 받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분양가를 예를 들어 15억에 분양을 한다고 치면 주변 시세가 30억 정도 비싼 거는 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30억이 너무 비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분양가가 25억이었다 하면 주변의 아파트 가격 30억은 인정할 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평균 1년 평균 한 1% 정도씩 아파트 값이 떨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서울시역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1%이기 때문에 단지별로는 아파트 값이 하향으로 10%가 하향 안정화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다 하겠습니다. 오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지금 대충 생각을 해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게 되면 분양받는 사람들은 로또 분양이 되겠고요. 조합원들은 부담이 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재건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서 향후에 아파트 값이 폭등하느라고 주장하는 한 분들이 있지만 서울의 강남 지역은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누구나 강남에 집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사람한테 강남에 한 채씩 아파트를 주기 전까지는 결국 강남은 아파트가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의 아파트 값을 안정화시키려면 거기에 소유 욕구를 줄여줘야 합니다. 그게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강화하고 양도세 중과 여기다가 투자 가치로 집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 바로 여기에 맥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주변의 아파트 값은 많이 안정화될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행 세칙은 10월 달쯤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추이를 봐가면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또 설명할 날이 있으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면서요. 좋은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